많이 뭔가가 힘들고 갈등이 많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나 나름의 방책이 망상으로 투사하는 거.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남 탓해야지. 제가 꼭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려면은 내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그런 망상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혼자 밤에, 특히 여성인 경우에 골목길을 가거나 할 때, 그러다가 이제 범죄가 된 게 크게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드라마를 요즘에 영화나 이런 걸 접했거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골목길을 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미행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망상이라는 거는 미행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망상이 아니고요. 나 지금 미행당하고 있어 라는 확신이 순간적으로 확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시적인 감각 착오와 관련된 경험들 잠깐 있다 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통은 망상장애가 있는 분들은 논리가 조금 건너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망상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조금 파악이 돼요. 그 망상 자체는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그 패턴이 조금은 비약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뭔가를 판단할 때 이런저런 정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증거는 되게 부족한데 그거를 과하게 해석해서 결론을 쉽게 비약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심리검사에 좀 나옵니다. 굉장히 적은 정보만 가지고 그거에 집중을 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고, 하지만 망상 자체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마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망상이 왜 생기냐. 모든 다른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뭐 우울증도 그렇고, 타고나기를 그런 소인이나 유전적 영향이나 기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뇌의 부분이 그렇거나, 호르몬이 그렇거나, 망상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과 다르게, 심리적인 이 흐름에 의해서 망상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망상이 있는 분들을 특별하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거나 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구나.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구나.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보통은 망상하면은 되게 이상한 CCTV 누가 나를 미행해 이런 얘기만 해도 조현병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의심하고 조현병이면 안 되는데 조현병 환자가 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을 때 오히려 그걸 더 진료를 거부하게 되거나 증상을 숨기게 되거나 본인도 숨기고 가족들도 더 쉬쉬하고 치료를 오히려 못 받게 하고 진단을 못 받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조현병이 아닌데 방치됐다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망상장애도 있을 수 있고 조현병도 있을 수 있지만 우울증이 너무 심해도 망상이 생겨요. 우울증하고 망상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심한 우울증이 걸리면 망상이 동반돼요. 심하면 환청도 생겨요. 정말 조현병 같죠? 환청이 생기는 우울증도 있고 망상도 생깁니다.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피해형 망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울증일 때도 마찬가지고 우울한 기간일 때는 그 우울감과 맞게 피해를 누군가가 또 준다. 나를 미행하고 괴롭힌다. 신호를 준다. 이런 식의 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조증일 때는 내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사실은 나라에서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이런 망상이 있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없애려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섞여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잘 봐야 돼요. 말씀 안 드린 또 다른 질환들도 있습니다. 조현정동장애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망상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조현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도 굉장히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초기에 잘 진단받고 치료받으면은 또 재발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 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방치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괴로워지고 굳어져서 치료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망상이 왜 생길까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망상이 있는 분들, 망상장애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받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모님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거나 주목받았을 때 그게 두렵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망상이라는 거는 흐름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은 투사예요,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본다라고 투사하는 거. 의부증, 의처증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고 또 이성으로서 매력이 없고 그렇다라는 위축된 마음이 있을 때 심한 사람이 내가 그거를 용납하는 건 힘드니까 저 사람이 바람핀다. 그렇게 이제 투사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은 과대 쪽은 뭐냐? 과대망상.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도 역시 내가 너무 위축되고 뭔가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러면 실망스럽고 이런 이후에 또 망상이 나타나는 과대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자기 개념이 부정적으로 참 나는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열등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망상이 일어나면은 그게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오죽 힘들면 그런 식으로 망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마음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투사라는 거는 방어기제고 뭐 바람직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오죽 힘들면 일어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죽 힘들면 그걸 외면하고 덮는 걸까? 반대로 자기가 대단하다는 식으로. 오죽 자기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면 남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보고 나쁘게 본다라고 굳건히 믿을까? 괴롭힌다라고 믿을까? 그래서 역시 성장 과정하고 관련이 되는 경우도 많고 자존감이 낮게 열등감이 있게 자꾸 좌절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성장 과정이나 생활 환경.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기고 그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겨야지 세상을 향해서도 생기고 대인관계에서도 생기고 편안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드렸는데 그게 이제 생기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자꾸 들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가혹하게 기대치를 높게 그거를 꼭 해내야 된다라고 요구받거나 조금 기대에 어긋났었을 때 많이 혼나거나 벌받거나 그랬을 때 많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힘든 마음을 해결하려고 공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좋은 쪽으로 공상을 하죠. 내가 잘 나가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식으로 공상을 하다가 이제 또 망상이 되기도 하고 꼭 공상을 해야지 망상이 되고 그래서 공상은 나쁜 거고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공상은 사람마다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창의력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위축되다 보면은 굉장한 야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또 이제 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망상 자체만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살면은 사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활 반경이 점점 지장이 생기는 걸로 확장되게 되기가 쉬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점점 은둔하게 돼요. 그리고 은둔하다 보면 망상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민하거나 멀리 이사가거나 주변에 지인이 없거나 연고가 없거나 고립됐었을 때 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사람의 생각의 흐름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이 세상을 계속 접해야지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고립되어 있으면은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돼요. 객관적인 생각으로 한번 여가 되고 내가 뭐 공상을 하거나 심하게 어떤 망상과 관련된 그런 논리 쪽으로 자꾸 가다가도 의심 쪽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도 환기가 한번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누가 옆에서 관련된 그 논리의 비약을 짚어주거나 뭐 다른 얘기로 끌어주거나 이런 게 없이 혼자서 계속 은둔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심이 되게 강화가 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망상이 되고 그걸 이제 이민 정신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주 관련된 고립된 상황 말씀드렸더니 신도시로 이사 온 아이 엄마들 정신 건강이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또 코로나 시대가 그래서 힘들고 분위기는 계속 불안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계속 되는 가운데 소통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속에서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게 돼 있고 공상하게 돼 있고 의심 한번 들면 다시 리프레시 될 그런 기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피해 망상과 피해 의식의 경계도 설명해 주세요. 망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굳건한 믿음이고요. 의식은 그렇게 생각이 조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거, 의구심 가지는 거. 근데 망상은 아주 체계적으로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잡혀있는 굳건한 믿음이에요. 쉽게 이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사이비 종교 믿는 신도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뭐 뉴스에서 사이비다,
또 주변에서 거기서 빼내려고 해도 그 안에서는 이제 굳건한 믿음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 단계가 있는데, 뭐 조현병의 경우도 조현병 전 단계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 망상을 경험할 때도 좀 망상 직전의 경계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망상이라는 생각이, 굳건한 믿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뭔가 이 세상이 살짝 이상한 분위기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정하고도 상관이 많이 돼요. 위축된 감정, 불안한 감정, 그런 감정일 때 내가 늘 겪던 이 세상 분위기라는 게 뭔가가 되게 섬뜩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또 있고, 거기서 시작이 돼서 왜 이런 느낌이 올까? 뭔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감각 자체에 집중을 해서 자꾸 원인을 살펴보고, 그거는 지금 누가 나한테 전자파를 쏜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도 요즘엔 다 쓰지만 와이파이 근처에만 가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분도 있고,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또 망상처럼 굳어져서 와이파이 안 쓰는 분도 뭐 있다고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기사 같은데. 약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의사들은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망상이 있는 분들도 많고, 약물 자체에 대해서 망상이 있는 분도 많고, 병은 원래 없는 건데 뭐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다 이런 식의 경우도 있고, 뭐 정치 관련된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뭐 의심과 망상의 경계도 있고 되게 복잡한 건데, 공통적인 흐름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많이 뭔가가 힘들고 갈등이 많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나 나름의 방책이 망상으로 투사하는 거.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남 탓해야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래야지 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내적 경험 안에 있는 갈등을 외부로 투사해야지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해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망상에 대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